실제 한 환자의 의료 기록이 군데군데 수정액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화이트로 칠했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진료 기록 자체는 이게 이제 화이트로 칠하면 안 되는 것 맞아요. 그럼 병원 측에서는 왜 환자의 의료 기록까지 고치고 있을까? 재단 측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이 재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 환자와 노인병원 환자를 바꿔치기 한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정신과 쪽에 관련된 질 한 명이 들어가는 환자는 노인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법에 걸리니까 왜 이런 환자가 왜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분이 다 지운 거예요. 정신과 환자보다 노인병원 환자가 더 많은 금액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의료재단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760건의 인권침해 사실과 부당, 허위 청구 사례 등이 확인돼 부당 청구한 19억 원을 돌려주라는 처분과 함께 과징금 6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고의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며 조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뒤늦게 보건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의료 기록 조작이 4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차트를 확인한 결과 한 5건이 어떤 수정하거나 삭제한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퇴직한 어떤 종전 어떤 의사 선생님도 있을 거고, 현재 또 재직한 의사 선생님도 있을 거고, 모든 그 양쪽 분들한테 어떤 확인 사항을 거쳐갖고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를 지금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병원 측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관할 타락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의료법상 지도감독 권한은 물론 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그 지도감독 권한은 사천시장이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사천시장이 내줬기 때문에 그 모든 관리권이 비슷하게 준다든가 공무에 도에 있습니다. 네. 시장은 이래라 저래라. 의료재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취재진에게 공문을 보내 일부 환자와 병원 직원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인권 침해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복지 논쟁으로 많은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인 의료 복지를 수행하는 공립병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 예산의 쓰임새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면서 복지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말뿐인 복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리로 80km를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상품화되어 취업 시즌. 대학마다 열리는 대기업의 채용 설명회에는 예비 졸업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첫 직장을 선택할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대기업이 낫지 않을까? 직업 안정성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사람들 인식이 어떤 학벌을 좀 많이 보고 어떤 간판주의 그런 인식이 많아서 부모님이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어느 정도 체면도 있고 아버지 직위상 그런 체면도 있고. 같은 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졸 고급 인력을 구하는 중소기업들은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람들 많이 왔어요? 한 명도 안 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적서적소에 배치해서 쓸 수 있는 인재, 당장의 인재는 구하기 힘들죠.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기업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 갇혀져 있는 업체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주어져 있는.
청년 실업자가 3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대졸자들이 전문직,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으로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일까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온갖 종류의 공무원고시 전문 학원이 모여있는 서울 노량진. 이 학원가에서 하루를 보내는 수험생들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학원에 나오고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며 고시에 매달리는 그들. 하지만 정작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헷갈립니다. 대학생 때 보면은 장래 희망에 꿈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만 명이나 여기 있는데? 네. 다 자기 꿈을 버리고 온 거죠.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뭔가 자주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게 이런 거구나. 나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데도. 네. 길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밖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그냥 거기 가는. 누가 더 많이 벌고 많이 벌어봤자 다른 꿈이 있었느냐고 묻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싶었던 정은주 씨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 보여서입니다. 딱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운동화만 사주면 된다. 운동화만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운동화만 사주면 된다 했는데도 부모님이 못하게 해서 운동 쪽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했던 처음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제도인 것 같아요. 공부 말고도 분명히 딴 길이 있고 저만의 소질이 있는 게 많을 텐데 그거를 많이 실천을 못하니까 꿈 대신 현실만을 쫓아가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회 자체가 꿈을 짓밟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짓밟는다기보다는 되게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압시키고 되게 이게 표출을 못 시키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 잘할 것 같다 해봐라. 그러면 저도 정말 공무원이 되려는 진짜 이유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뒤 여가 시간에라도 못다 이룬 꿈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운동사가 본격적으로 그게 좋은 진짜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도 싫은 거고 누구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씁쓸해지는 청춘이 간다. 고시촌의 젊은이들은 꿈이 짓밟힌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꿈을 잃게 만드는 걸까요? 초등학생들에게 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장래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나요? 네, 저는 발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가가지고 화성을 한번 탐사해보고 싶습니다. 컴퓨터 회사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주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이어서 중국집을 더 이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커다랗게 나눠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양한 꿈을 키우던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꿈을 잃어갑니다. 부모와 주변의 기대 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어떤 거예요? 대학을 보고 가야 하나 아니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과를 들어가서 해야 되나. 왜냐면 대학을 보고 가면은 제가